지난 시간 1쿠션 0포인트의 위치 이동에 대해 잠시 생각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비교 분석을 통해 1쿠션 0포인트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가능한 건지 논리적으로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2.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8포인트와 1쿠션 4.5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마이너스 1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수구 8포인트와 1쿠션 4.5포인트를 서로 매칭시켰는데요. 수구 포인트 수가 8포인트이고 1쿠션 포인트 수가 4.5포인트이므로 3쿠션 포인트 수는 3.5포인트가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이 3쿠션 2.5포인트 라인이므로 회전 팁을 마이너스 1팁 추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1쿠션 0포인트의 위치를 중앙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쿠션 포인트의 숫자를 바꿔보면 수구 8포인트와 1쿠션 3.5포인트가 서로 매칭되므로 3쿠션 포인트 수는 3.5포인트가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이 3쿠션 2.5포인트 라인이므로 회전 팁을 마이너스 1팁 추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비교해보면 1쿠션 0포인트의 위치 변화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마이너스 1팁을 추가하게 됩니다. 쿠드롱 프로는 1쿠션 0포인트를 어떻게 설정했을까요?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1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3.5포인트와 1쿠션 4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0.5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수구 포인트 수가 3.5포인트라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수구 4포인트 미만에서는 좁은 각이 형성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서 선택한 3쿠션 동선이 수구 4포인트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수구 4포인트와의 차이인
0.5포인트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회전 팁을 0.5팁 추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번엔 1쿠션 포인트 수를 바꿔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너 포인트가 아닌 중앙 포인트를 기준으로 1쿠션 포인트 수를 바꿔보면 수구 3.5포인트와 1쿠션 플러스 0.5포인트가 서로 매칭됩니다. 따라서 회전 팁을 2팁 추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회전 팁을 1팁 추가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회전 팁을 2팁 추가하는 게 맞을까요?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2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4.5포인트와 1쿠션 2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 없이 무회전으로 시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수구 포인트 수가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수구 포인트 수를 자세히 보면 4.5포인트가 아니라 4.25포인트가 되는데요. 수구 0.25포인트의 차이를 보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쿠드롱 프로의 선택을 보면 1쿠션 포인트 수의 보정이 아니라 잽샷을 통해 3쿠션 라인을 보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1쿠션 포인트 수를 바꿔보겠습니다. 1쿠션 포인트 수를 바꿔보면 수구 4.5포인트와 1쿠션 2.5포인트가 서로 매칭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이 3쿠션 2포인트 라인이고 1쿠션 포인트 수가 2.5포인트이므로 회전 팁을 마이너스 0.5팁 추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쿠션 포인트 수를 놓고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좀 더 디테일하게 느껴지시나요?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2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3포인트와 1쿠션 2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2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보정된 부분이 두 군데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수구 포인트 수와 1쿠션 포인트 수에 대한 것입니다. 수구의 이미지볼과 수구의 입사동선을 일치시켜보면 수구 포인트 수는 약간 늘어나고 1쿠션 포인트 수는 조금 줄어드는데요. 따라서 회전 팁도 2팁이 아니라 1.5팁을 추가해야 합니다. 1쿠션 포인트 수를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코너 포인트가 아닌 중앙 포인트를 기준으로 1쿠션 포인트 수를 바꿔보면 수구 3.25포인트와 1쿠션 1.5포인트가 서로 매칭됩니다. 따라서 회전 팁을 1.5팁 추가하게 되는데요. 3쿠션 동선에서 보여지는 수구의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회전 팁을 2팁 추가한 후 잽샷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2.2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4.5포인트와 1쿠션 2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 없이 무회전으로 시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수구의 입사동선을 보면 수구 4.5포인트가 맞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스쿼트가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구 포인트 수가 5포인트로 바뀌게 되는데요. 3쿠션 동선을 타고 흐르는 수구의 움직임을 봤을 때 회전 팁을 0.5팁 추가한 후 잽샷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호크아이라는 이름으로 새 카테고리를 시작하는 만큼 이론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2차원 형태인 당구 테이블과 3차원 형태인 수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2차원 형태인 당구 테이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구 테이블의 구조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수구가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는 쿠션날 안쪽 부분, 그리고 겨냥점인 포인트들이 위치한 테이블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장축 한 포인트의 크기는 4팁이 되고 쿠션날과 포인트 사이에는 한 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유클리드 원론에 있는 23개의 정의를 살펴보면 두 번째 정의로 선은 폭이 없이 길이만 있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에 반해 당구 테이블의 경우엔 두 부분으로 나눠짐으로 인하여 포인트 간의 길이에 1팁의 폭이 존재하게 됩니다. 장축을 기준으로 포인트 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장축은 8포인트가 되고 단축은 4포인트에 2팁이 더해져서 4.5포인트가 됩니다. 장축의 포인트 수는 변화 없이 8포인트 그대로인 반면에 높이에 해당되는 단축의 포인트 수만 0.5포인트 늘어나는 건데요. 여기서 단축 4.5포인트는 수치가 2팁 늘어난 것을 넘어서 수구의 굴절률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축에 이어서 단축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단축은 4팁이 아닌 2팁이 1포인트가 되므로 4포인트임에도 8포인트로 인식하게 되고, 장축은 4팁이 아닌 8팁이 1포인트가 되므로 8포인트임에도 4포인트로 인식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장축과 단축이 동일하게 8포인트로 인식되기도 하고, 때로는 장축과 단축이 동일하게 4포인트로 인식되기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림에 표시된 4곳의 코너 포인트 사이는 몇 팁으로 봐야 할까요? 시나브로 떠오르는 사안이 있어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각비 형성에 대해 궁금해 하셨는데요. 수구의 움직임을 직선 운동으로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문제에 대한 풀이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축 4포인트에서 1쿠션 0포인트를 향하는 수구의 입사동선인데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전체 면적을 확인해 보면 길이인 장축은 4포인트이고 높이인 단축은 4포인트에 2팁이 더해져서 4.5포인트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길이인 장축이 4포인트이고 높이인 단축이 4.5포인트이므로 전체 면적은 18제곱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수구 4포인트에서 1쿠션 0포인트를 향하는 입사동선의 기울기인 왜곡계수는 얼마가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수구가 만들어내는 일련의 움직임을 굴절률의 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채널이 추구하는 이론과는 어울리지 않아서 차원의 강으로 바꿔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거대한 강줄기도 최초의 발원지가 존재하듯이 태생적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차원의 강에도 발원지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플레이어가 시작점을 만들고 수구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선 발원지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1차원과 2차원 그리고 3차원까지는 이론의 뒷받침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여러 수학 공식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텐데 조금은 걱정이네요. 호아님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쯤에서 그만 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